2월 26일 주말 영상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역시 시황이랑 주도주, 주도 테마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미국장은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뭐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에서 나스닥은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 자체가 단기 추세는 살짝 꺾이는 모습,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저점까지는 꽤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지 구간은 단기적으로 좀 이탈을 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뭐 지지 라인이나 충분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뭐 나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지만 그래도 단기 지지 라인인 이런 가격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에, 자 여기에서 살짝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다시 하락이 나와주는지, 이런 포인트를 다음주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좀 꺾이는 것 같은데 좀 여기저기 또 기다렸다는 듯이 위기가 온다, 이제 다시 물가 지표들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충격이 올 것이다, 뭐 이번에는 경제 위기, 뭐 대공황이 온다, 뭐 여러가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트레이딩과 또 차트,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 선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면은 혹시나 정말로 위기가 온다고 해도 별로 걱정이 없고,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 크게 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본격적인 크고 작은 위기가 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사라지고, 제가 이렇게 주말 영상이나 이렇게 차트 정리를 해드릴 때 말씀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말씀드릴 테마가 없고 말씀드릴 종목들이 없고 그냥 지금 다 비빌대고 있네요. 뭐 이상한 잡주들만 올라가고 있네요. 뭐 할 거 없는 품절주, 뭐 우선주, 뭐 이런 엉터리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네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조심하셔도 된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테마로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의 좀 주도 순환매 강한 좀 테마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아마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 거래대금이 살아있고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꽤 있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뭐 엄청나게 확신을 갖고 과감하게 해라 이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걸 다 던지고 모두 매도하고 전부 다 떠나자, 뭐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절대 아니다. 여전히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풍부하고 트레이딩 자금이나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기에는 주도 테마나 섹터만 잘 선점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 추세는 살짝 꺾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로 본다면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만, 여전히 그래도 종목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지수를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은, 자, 이 차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닥을 이렇게 잘 다지고 저점을 올리다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면서 살짝 반등을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차트가 코스피 지수의 인버스 차트입니다. 올라갈 것 같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은 즉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60일 이동 평균선 구간에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은 일부 하락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주면서 약간 이평선들을 정비열 구간으로 돌리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나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온다고 해도 한두 번의 탄력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한 차트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다 도망가자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종목 섹터 테마, 여기 내에서 아마 자금들이 많이 돌 거고, 그 외에는 정말 지수가 괜찮아도 지지부진, 지수가 하락하면 더 하락, 정말 소외받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테마나 주도 섹터,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고 있을 만한 종목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는 한 4개에서 5가지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역시
AI는 이제 조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뺄게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셀바스나 코난 테크놀로지는 비교적 좀 깔끔하게 올라와 줘서 뭐 추가적으로 뭐 낙주 매매 같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와주면은 탄력이 나올 걸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섹터, 다른 테마에도 충분히 순환매가 잘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있는 거는 크게 봤을 때 XR,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AI 관련 반도체, 폐배터리,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들어올 만한 후보 중에 하나는 또 뭐 자율주행이나 게임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도 역시 계속 보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부담스러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쪽 섹터를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선익시스템이 강하게 좀 상단을 저항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시간 외에서도 한 6%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글래시스를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XR 헤드셋 공개, XR 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XR 관련 VR,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해 6월 달에도 애플이 XR 헤드셋을 공개가 예정이 돼 있죠. 또 이번에도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애플이 공개가 예정돼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돌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만 또 현재 이런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면 충분히 순환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한 템포 쉬면서 다른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는데, 그런 후보로 뭐가 있을까 본다면은 뭐 이전에 같이 올랐었던 뉴프렉스, 결국에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저점을 올려주면서 아직까지 크게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에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순환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무가도 마찬가지죠. 나무가도 이미 좀 오르긴 했어요. 요 구간, 정고점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지지를 받다가 다시 상단 부근까지 올려놓는 모습, 아마 선익시스템이 갭뜨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면은 같이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린 이후에 그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는지 차트 패턴에 따라서 충분히 순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세스도 마찬가지겠죠. 코세스도 마찬가지 같은 섹터로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스트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올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21선을 이탈했으나 여기서 단기 박스권 이후에 21선 위로 살짝 올려놓는 모습, 하루 이틀 정도 21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자이언트 스탯도 비슷한 흐름,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왔고 현재 조정 구간 한 달 정도의 지루한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 아마 요 지지라인을 이탈했으면은 좀 당분간은 보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다시 고개를 올리는 모습이라서 마침 또 이런 재료가 나와줘서 한번 충분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XR 글래스 관련해서 뉴스가 대부분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또 사실 무근으로 반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갤럭시 글래시스가. 하지만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전에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계획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은 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 쪽, 메타버스 VR 쪽 계속 일단 후보 중에 하나, 스코넥 이 종목도 같이 올라왔었던 만큼 또 비슷한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다시 올라오고 있는 로봇, 역시 로봇 한번 강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더니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9만원을 찍고 나서 한 7만원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8만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요 구간이 굉장히 저항대가 많은 구간이에요.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린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충분히 여기서 다시 순환매가 도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올랐던 종목들은 로보티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왔다. 로봇 관련 자율 보조 로봇에 대한 호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차트의 모습이 나와줬고 이번에 터진 거래량이 좀 더 많아요. 그죠? 이때보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오히려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렇게 로봇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 뉴로메카 같은 종목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한가가 나와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개별주의 형태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로봇 섹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같이 올랐던 후보군들, 뭐 로보티즈도 있겠지만 로보스타, 그다음에 유일로보틱스, 그다음에 SPG도 있고 기타 종목들 대부분 야금야금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월요일날 좀 지수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하락 시작을 할 거예요. 하락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버텨주고 지수와 디커플링의 모습이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략 가능이 결정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섹터까지 관심 있게 보자. 이 외에도 뭐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유진 로봇이나 아니면은 SP 시스템스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순환매 충분히 후보가 될 수가 있어서 일단 로봇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에서도 AI 관련으로 일단 금요일날 MDS 테크가 7천억대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한가의 가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많은 또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또 일정 지지 라인에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아마 짧은 트레이딩 접근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짧은 눌림 단타 정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같이 AI 반도체로 올랐던 종목들이 제주 반도체도 갭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상승형 음봉으로 끝났죠.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져준 게 아니다. 이때 터진 거에 비하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혹시나 조정이 나와준다 해도 이렇게 박스권 여부에 따라서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양호한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는지 단기 지지라인을 이탈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올랐던 종목으로는 이런 어보브 반도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죠? 프로텍이다, 윈팩, 기타 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 지켜볼만 하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살짝 개별주, 개별 호재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뭐 M&A 기대감 약간 이런 걸로 엮여서 올랐는데 일단 단기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꽤 터졌거든요. 한 1,700억에서 1,200억까지도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지만 일부 조정 이후에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하나의 반도체 또는 개별주의 형태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까지 봤고 그 다음 후보는 역시 또 2차 전지에서도 폐배터리를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자, 2차 전지로도 계속 에코프로 BM 많이 올랐지만 사실 지금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이런 대장격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폐배터리 쪽이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순환매가 돌 수가 있거든요. 비교적 양호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뭐 성인 하이텍 같은 종목들 이때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이런 지지라인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눌림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차트들에서 충분히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다. 특히 폐배터리 쪽에서 폐배터리를 본다면 성인 하이텍, 세비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지켜는 보면서 혹시나 또 과하게 폭락이 나와준다면은 또 낙주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또 선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폐배터리 보면서 리튬 쪽도 볼 수는 있는데
자, 미래나노텍, 금양 여전히 좋은 추세가 나왔지만 전고점은 거의 다 돌파를 했죠. 오히려 근데 지금 구간보다는 차익 실현이 좀 눌림 구간이 나와주면은 하고 아니 말고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에서는 자, XR, VR, 로봇, AI, 반도체, 폐배터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아까 반도체 쪽에서는 KEC도 있죠. KEC도 빠졌는데 결국은 이 종목도 거래량 크게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양호하게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아직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쪽도 좀 뉴스가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 차량 반도체를 생산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예전에 자율주행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또 슬금슬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칩스앤미디어, 그 다음에 인포뱅크는 이때는 AI로 올랐죠. 근데 예전에 또 자율주행으로 올랐던 녀석이라서 또 다시 차트 올려주면서 AI를 엮이든 아니면 자율주행을 엮이든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포뱅크, 라닉스, 모바일 어플, 모트렉스, 칩스앤미디어 거래 대금으로 본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섹터에 비하면은 좀 많이 좀 B급에 가까운 테마이긴 하나 혹시나 또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또 가능 후보 테마군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게임 쪽에서도 차트가 그래도 조금 양호한 이런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메타버스 쪽으로 메타버스가 사실 AI에 너무 묻혔죠. 왜냐면은 AI가 좀 과감하게 투자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메타버스는 오히려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있던 임원도 지금 감원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제 뭐 끝났나 싶으면서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XR 기기나 VR 관련한 뉴스가 다시 이쪽으로 투자 심리를 좀 살려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게임 쪽에서도 한번 뭐 반짝 돌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비트코인도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잘 견조하게 버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런 쪽도 한 번 더 볼만하다. AI 쪽도 볼 사람들은 아마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과 확실하게 손절을 칼같이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또 AI 쪽도 충분히 다음 주 계속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부정의 테마가 꿈틀꿈틀 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히토류 관련으로 이러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은 종목들도 이전에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반짝 괜히 투자 심리 안 좋아지면은 이쪽으로 한번 순환매가 반짝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외에도 식량 곡물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하나의 지표로만 일단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뭐 살짝 돌 수는 있겠죠. 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자,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지수는 단기적으로 꺾일 확률이 있다. 하지만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유튜브에서 이야기 나오는 뭐 역대급 위기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공포감 조장까지는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지수를 보고 차트를 보고 종목이 현재 매매 가능한 종목의 개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위기의 징조는 나와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사라진다면은 그때 대응을 해도 생각보다 늦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된 플레이보다 지수에 비해서 지수와 상관없이 강한 수급이나 개별주의 흐름을 보일 만한 종목, 섹터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는 후보로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후보로는 역시 XR, VR, 로봇, 반도체, AI, 폐배터리, 그 다음에 추가로 자율주행 게임, 그 다음에 뭐 바이오에서도 몇몇 개별주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우주를 살짝 빼먹었는데 자, 우주는 계속 지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눌림이 나와주면은 좋겠어서 당장 매매 순위에 넣고는 있진 않고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역시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도 일단 월요일날 뭐 지수 하락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다들 뭐 패닉셀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나의 기준에서 어긋나면은 손절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